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 김정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코스피는 약 30포인트, 비교적 큰 폭의 조정, 네. 체감적으로 느끼는 조정이죠. 근데 예. 오늘은 다시 7포인트 반등. 시장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이제 또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일 수도 네. 있겠는데요. 참고할 만한 지표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코스피하고는 이제 구리 가격이 그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향성, 경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방향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거의 그 같은 이렇게 그 동조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것이 조금은 좀, 안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구리 가격은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는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보시면은 그림에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동안에는 거의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올 여름 이후 보면 구리 가격은 현재 그 제자리를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것의 어떤 그 간극을 좀 해소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구리 가격이 오르든지 코스피가 기간 조정을 보이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그 재고량이 그 급격히 좀 감소를 하고 있어서 구리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다만 그 중국의 그 소비가 좀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구리 가격의 상승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코스피가 좀 빨리 좀 그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이제 구리라는 거는 실물 경기가 호전을 보이면은 건설을 많이 하고 뭐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 구리인데, 가장 큰 최대 수요처는 중국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LM이라고 하는 런던 메탈 엑스체인지에서는 재고량이 상당히 그동안 좀 많이 쌓였는데, 그렇습니다. 중국이 소진을 좀 많이 했군요. 예. 재고가 떨어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를 선행하는 주가보다 구리 가격이 이제 올라오든지 아니면 지수가 좀 이렇게 횡보하면서 올라오길 기다리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의 흐름 움직임은 요즘 어떻습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뭐 상승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미 증시에서 보시게 되면은 다우라든지 S&P 500, 그다음에 유럽권에서 보면은 독일의 주가가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독일에서도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들도 연중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해가고 있고, 다만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하고 일본의 주가만이 좀 그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주식 강세가 경제 지표의 그 호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좀 주목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도 그 지난 10월간 보면은 일정한 그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경제 지표가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방향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게 글로벌 경기 서플라이 지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중국의 그 경기 서플라이 지수가 전체적으로 그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 그 증시의 상승세는 이런 그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오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유동성, 그 다음에 일부 회복된 투자 심리, 즉 위험 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권에서는 그동안 좀 그 조정을 보였었죠.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설이 나오면서 조정을 보였는데, 인도 그 센삭스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이제 사상 최고치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10월간에만 한 20억 달러 수준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와 유사한 주가의 궤적을 보이고 있는 대만의 가권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21선을 주요 지지선으로 하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증시의 흐름도 한번 봤는데요. 이제 11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자꾸 과거를 잊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과거를 되짚어 보면 그때는 그랬구나.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의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네. 확률적으로는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어제 일도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네. 제가 뭘 먹었는지도 자꾸 네. 까먹어서. 자, 관심 있게 봐야 할 11월의 이벤트. 과거의 11월은 또 어땠고 이런 것도 한번 소개시켜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간 투자 수익률만 놓고 본다면은 10월 달에 투자해서 이듬해 1월에 파는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기간, 다시 말씀드리면 10월, 11월, 12월, 1월 이 네 달간의 주가를 놓고 볼 때는 가장 상승률이 높은 달이 이제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대해서는 이제 주가 상승 기대감을 안고 일단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11월에는 사실상 미국의 쇼핑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기 때문에 일단 소비 특수가 좀 기대된다. 또 그런 기대감을 안고 출발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경우에는 주가에 좀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수급 외국인들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이 환율과 또 연계된 부분도 연말에 중요한 네. 이벤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실물 경기는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수급을 보면은 환율하고 주가하고 사실은 연관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어떻게 지금 이제 보시나요? 코스피하고 원달러 환율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1,05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도하고 매수를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도 1,050원에 육박을 하자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있고 드디어 이제 이번 주에 45억 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좀 환율 움직임에 단기적으로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국내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이머징 마켓에서도 보면은 달러와 약세와 더불어서 자국 통화의 이제 강세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러 약세, 자국 통화 강세가 나타날 경우에 외국인들 순매수 규모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에 단기적으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략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21선을 중심으로 한 상승 흐름이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음식료와 유통 같은 내수주, 그 다음에 화학이라든지 철강, 금속, 운수 장비, IT 같은 경기 민감주 쪽에 일단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소형주가 오르든지 아니면은 외국인들 순매수 구간에서는 이제 대형주가 오르든지 이런 양극화된 움직임을 보였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보면 중형주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형주와 소형주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좀 오랜 기간 좀 소외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이즈별로 본다면은 중형주 쪽에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이제 주요 3대 지수가 물론 이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중소형주 중심의 이제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연간 단위로 보면 한 32% 정도 오르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장이 흐르다 보니까 약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도 연말 수익률 게임을 대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간 차트로 보면은 주요 이평선이 이제 한 곳에 밀집한 가운데 위쪽으로 현재 좀 방향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 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아니고 올해 11월 달을 전망한 전략들을 쭉 정리해 왔습니다. KDB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정환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